쿠팡 무혐의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 관련 보도입니다. 엄 전 지청장이 수사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도록 한 데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도 중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지침서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하지 말라는 쿠팡 내부 지침이 변경 규칙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 초안에서 이 지침서와 대법 판례에 대한 판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를 넘겨받고도 외면한 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엄 지청장의 지시대로 한 달 뒤 최종 수사보고서는 취업규칙 무효 주장이 민사 관련 주장에 불과하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 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 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 사건 관련 부장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JTBC에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사 판단은 별개이기에 따로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불기소 결정문 포함 여부는 문제될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항고 사건 재수사로 결론이 날 문제라고 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엄희준입니다. 핵심은 그렇죠. 엄희준. 네, 그렇죠. 전 지청장. 네, 엄희준과 그 바로 밑에 차장검사 네. 두 분이 문제였죠. 두 사람이 문제예요? 네. 아니면 엄희준이 문제고 차장검사는? 엄희준이 핵심 문제로 보이고 네. 그 차장검사는 그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사와 매우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문제가 생겼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고, 아니 검찰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했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했고, 네. 이걸 이제 검찰이 넘긴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검찰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 없어. 기소 안 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근로감독관이 먼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먼저 수사를 했고 네.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하는 등 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이 사안을 대검에 보고를 해요. 근데 대검에 보고할 때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한 중요한 증거,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는데 네. 이걸 누락하고서 보고를 해서 대검에서는 예. 네, 중요한 문건이 누락돼서 이 고의성이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되니 뭐 지청에서 보고한 대로 불기소해라 네. 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고의 누락했느냐. 왜 누락했냐. 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된 것이고 네. 문제를 제기했던 부장검사는 그걸 지청장이 억지로 누르고 그다음에 담당 주인 검사를 불러서 불기소 의견으로 네가 만들어서 보내라. 그리고 부장검사는 패싱.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패싱한 건지는 아까 아무리 여쭤봐도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쿠팡과 지난 정부와의 뭐 끈끈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건가요?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는 정황들인 건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 중에 쿠팡으로 취업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민정수석 라인 쪽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라인 쪽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이런 민원 같은 거를 이 검찰이 좀 오더받고 잘 처리해 준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막 다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차장검사 친한 변호사는 김현장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위 법조 카르텔의 핵심에 있다라고 의심되는 민정 라인과 김현장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검찰의 수사를, 그러니까 기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 개혁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됐는데요. 첫 번째가 검찰의 보안 수사가 무능하다. 오히려 덮어주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뭐 중요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죠. 또 하나는 검찰의 기소권도 지금 보니까 함부로 쓰네. 친한 사람 봐주고 친한 쪽에서 들어온 봐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네라는 게 지금 확 드러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 개혁이 그동안 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는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특히 민주당이 자기들 뭐 범죄 가리려고 저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해왔는데 이 사건을 보니 검찰이 한번 잘못 판단하면 정말 수많은 민생 사건들이 덮이는구나. 민생 범죄를 이렇게 검찰이 말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쿠팡 만약에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잖아요. 워낙 많은 뭐 배송하신 분들도 지금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뭐 화재 사건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당연히 갑질 논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쨌든 쿠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독점 논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법적 문제들이 엄청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면 이참에 아싸리 그냥 여기저기 뭐 변호사를 많이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정권에 몰빵을 해갖고 아예 검찰 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나? 맞습니다.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요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제가 요체였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이 이렇게 융합돼 있을 때에는 검찰만 접근하면 돼요. 그거를 정권을 통해서 접근하든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돈으로 접근하든 어떤 방식이든 검찰에만 접근하면 사건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걸 여기서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사들은 이제 공소청은 기소만 하면 외부에서 뭔가 접근을 할 때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아, 로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건데 그 엄희준 그 전 지청장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직권 남용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강요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도로 조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장검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부장검사가 이 엄희준과 그 차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의 감찰 요구와 수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직권남용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대검에서 현재 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수준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문건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검에 보고하는 문건에 그 압수수색 결과 보고라는 이 핵심적인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게요. 엄희준 지청장은 또 이 부장검사를 징계 요구를 감찰을 요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감찰 요구를 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검이 어떻게 중심 잡고 이 사건을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저희도 또 추가 제보들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국감에서 조금 더 깊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추가 제보라는 게 지청장과 차장검사와 쿠팡과의 관계에 대한 제보예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보를 받아둔 것도 왜냐면 이런 사건이 기본적으로 항상 그 부장검사 있잖아요. 수사했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감찰해서 징계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끝날 때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조직 감찰을 하면 항상 문제 맞아요. 제기를 했던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 국면은 너무 전형적인 국면이라서 맞아요. 끝을 잘 보긴 봐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정확하게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하면 그렇죠. 네. 네. 아 조직은 조직의 논리대로 또 그 조직 이른바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검찰이 그랬죠. 근데 뭐 곧 없어질 조직이라 조직 논리가 이제 얼마나 작동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